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경련의 상임 부회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경련은 정부에 소속돼 있습니까? 소속돼 있지는 않고 등록만 돼 있습니다. 네, 정부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청와대 기관도 아니죠. 부속 기관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서울경제신문은 뭐 지금은 별도 법인이지만 정경련에서 설립하였죠. 한국경제신문. 과거에 과거에. 예. 이 한국경제신문 지난해 11월 19일자를 보면 수석 논설위원 김정우 위원이 이런 그 사설을 씁니다. 이 미르재단은 정부가 주도해 세운 조직이다. 또 이 몇몇 기업에 물었다. 미르에 왜 돈을 냈냐고 했더니 내라니까 냈다. 이랬습니다. 정부가 내라니까 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저는 정경련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세운 조직을 정경련이 했을 리는 없습니다. 또 허창수 정경련 회장께서는 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뭐 사전 보고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자들에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경련 회장은 정경련을 대표하시는 분인데 이 대표하시는 분도 모르게 이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을 정경련이 설립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승철 증인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월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이죠? 알고 네.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미르 재단 설립을 위해서 막 문화부 이 공무원들을 다 일렬로 세워놓고 이 결재를 받은 날입니다. 또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일인 1월 13일 이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 1월 13일 같은 날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그러셨을 겁니다. 정경련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에 맞춰서 미르재단을 설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일에 맞춰서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서 그걸 또 정경련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이 비선 실세들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주도 면밀하고 이 정권의 속성을 속속들이 꿰고 있으리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윤태용 네. 실장, 네. 예, 좀 아까 동료 의원들께 뭐 적법하게 재단을 설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법 절차에 따라서 설립 승인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30조 1항에 보면 문체부 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이 문체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에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했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 하나는 체육, 미디어, 종교분야가 아니면서 3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서 활동하는 이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미르재단이 이 둘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 1호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규정에서 지금 그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인데 네. 그 고시에 보면은 네. 5호에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네.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의 경우에는 그 문화적 위상 제고로 많은 그 산업계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많은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알았어요. 그동안에 경제와 문화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다음 김재원 실장.
김재원 증인. 네, K스포츠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네, 저희 5호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여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체육, 미디어, 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아닙니다. 1호에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의 다시 돌아가서 고시의 제5호에 해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승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세요?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모양이죠? 검찰 수사와 관계가 없습니까? 어쨌든 모릅니다. 네. 차은택 씨는 아십니까? 이것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까? 물론 그런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희랑 그 창조경 추진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업무상 회의석상에서 몇 번 만났습니다. 네. 차은택 씨가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창조경제 추진단의 공동단장으로 있었어요. 이승철 부회장도 공동단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공동단장이니까 아주 자주 받겠습니다. 사무실도 딴 데 있었고요. 회의 안 합니까? 회의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거의 못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업무가 달라가지고. 아까 안종범 수석을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경제와 관련한 업무 때문이다라고 한 게 이거 아닙니까? 창조경제 추진단.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창조경 추진단하고 차은택 당장이 그 당시 했던 일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라서. 아니, 창조경제 추진단이 여러 단이 있어요? 아니, 그쪽은 주로 문화융성이고 저희는 창조경제라서 업무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창조, 융합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합한다면서 따로따로 얘기합니까? 그래서 융합할 때는 한두 번 만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따로따로 일을 했습니다. 네, 윤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승철 증인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재위 국감이 좀 소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재위 국감이 오늘 조세정책 관련된 국정감사 날입니다. 지금 우리 미르나 K스포츠에 740억을 우리 대기업이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은, 우리 정경련과 대기업은 법인세 정상화를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문제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가장 큰 쟁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정부의 권력에 이렇게 돈을 대고 법인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그 혜택을 받고 법인세 정상화를 해서 정경련 가입 회원사들이 받게 되는 법인세 절세 이익이 한 2조 원 돼요. 추정치로. 자, 740억 내서 2조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주 큰 투자입니다, 이게. 740억도요. 이게 원래, 이게 감면 혜택을 감안하면 국민 세금으로 가야 될 돈들입니다. 이게 지금 권력한테 가 있는 사안이어서 이 의혹을 밝히는 게 우리 세정을 바로잡는 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승철 증인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을 못하겠다. 자기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던 얘기 사실 확인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로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증인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그런 사안이라면 답변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안에서도 막무가내로 저렇게 답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 헌법 138조에 국회 회의장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하는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고 본인의 유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거나 아니면 의원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했던 질의 이외에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강원 의원님.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이 형사소송법 148조와 149조에 해당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48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49조는 위탁관계,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이런 위탁관계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항 모두 다 그 거부 이유가 소명이 돼야 돼요. 지금 검찰 조사 중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요. 지금 검찰 조사 중인데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기서 증언을 하게 되면은 제가 유죄받을 사실이 높아집니다. 유죄받을 가능성. 이게 소명이 돼야 증언 거부 사유가 됩니다. 그게 증언감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증언감정법 3조 3항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명확하게 증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 중이라서 증언 거부할 수 있다. 이거 법에 없어요. 법에 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증언감정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영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든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딱 7분 질의를 하는데 이승철 증인, 여기 좀 봐보세요. 이승철 증인. 이게 무슨 수사 중인 사안이라게 답변을 안 하면 이게 국민의 국회를 못 오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한 대로 그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우리 위원장도 다시 한번 그 법문 읽어보세요. 소추할 목적으로 이 법률 요건 자체가 목적상으로 돼 있잖아요. 단순히 수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라는 요건 사실에 부합해야 그걸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승철 증인이 나와가지고 그냥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답변 못하겠다. 이거는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법을 어기는 행위 아닙니까? 이거를 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국민들이 와서 지금 그에 대해 가장 의문한 사항을 그렇게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승철 증인 그거? 그렇게 자신 없는 짓을 왜 했어요? 이거를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양 간사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명백히 해서 이승철 증인한테 주지시키고 다시 회의를 속개합시다, 이거.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빗발치고 하고 저런 앞서 이현재 그 간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야 간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박강원 의원님. 네, 이제 아까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 어떤 증언에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우리 송영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잠깐 정회를 선포하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좀 간사 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아니요. 그렇게 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강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순서입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의사진행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국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은 요 문서에 보면 10월 12일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보면
계속해서 이승철 미르. 그래서 이게 꼭 국민들 볼 때는 무슨 이게 조세 정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또 이게 정쟁이지 않겠나? 하는 걸로 비칠 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국회법 관련돼 봐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증 등의 죄는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선서를 했고,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은 15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 감정인 등이 12조, 13조, 14조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된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고발한다고 판단 자체를 우리 위원회가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 형식적 요건은 위원장 그리고 3당 간사들이 이거는 죄를 범하였다.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죄다. 이렇게 돼도 고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듣고 오히려 뭐 경고를 할 필요도 없이 죄를 범하는지 하는 걸 채정을 계속 했다가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얘기를 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고를 다시 한번 주고 잘못되면은 고발당하면은 이렇게 죄를 그러니까 10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회의는 진행시켜야 한다 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질문 순서는 김광림 의원이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경련의 상임 부회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경련은 정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되어 있지는 않고 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청와대 기관도 아니죠. 부속 기관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경제신문은 뭐 지금은 별도 법인이지만 정경련에서 설립하였죠. 한국경제신문. 과거에. 예. 이 한국경제신문 지난해 11월 19일자를 보면, 수석 논설위원 김정우 위원이 이런 사설을 씁니다. 이 미르재단은 정부가 주도해 세운 조직이다. 또 이 몇몇 기업에 물었다. 미르에 왜 돈을 냈냐고. 그랬더니 내라니까 냈다. 이랬습니다. 정부가 내라니까 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전 정경련이 정부가 아니면 했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법인, 또 하나는 체육, 미디어, 종교 분야가 아니면서 3개 이상의 광역 시도에 걸쳐서 활동하는 이 비영리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미르재단이 이 둘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 1호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규정에서 지금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인데 네. 그 고시에 보면은 네. 5호에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네.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의 경우에는 문화적 위상 제고로 많은 산업계가 코리아 프로미엄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동안에 알았어요. 경제와 문화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다음 김재원 실장, 김재원 증인. 네, K스포츠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네, 저희 5호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여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체육, 미디어, 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아닙니다. 1호에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의 다시 돌아가서 고시한
고시의 제5호에 해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승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최순실 씨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세요? 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모양이죠? 검찰 수사와 관계가 없습니까? 어쨌든 모릅니다. 네. 차은택 씨는 아십니까? 이것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까? 물론 그런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희랑 그 창조계 추진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업무상 회의석상에서 몇 번 만났습니다. 네. 차은택 씨가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창조경제추진단의 공동단장으로 있었어요. 이승철 부회장도 공동단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공동단장이니까 아주 자주 받겠습니다. 사무실도 딴 데 있었고요. 뭐 회의 안 합니까? 회의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세운 조직을 정경련이 했을 리는 없습니다. 또 허창수 정경련 회장께서는 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뭐 사전 보고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자들에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경련 회장은 정경련을 대표하시는 분인데 이 대표하시는 분도 모르게 이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을 정경련이 설립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승철 증인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월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이죠? 알고 네.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미르 재단 설립을 위해서 막 문화부 이 공무원들을 다 일렬로 세워놓고 이 결재를 받은 날입니다. 또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일인 1월 13일 이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 1월 13일 같은 날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그러셨을 겁니다. 정경련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에 맞춰서 미르재단을 설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일에 맞춰서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서 그걸 또 정경련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이 비선 실세들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주도 면밀하고 이 정권의 속성을 속속들이 꿰고 있으리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윤태용 실장, 예, 좀 아까 동료 의원들께 뭐 적법하게 재단을 설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법 절차에 따라서 설립 승인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30조 1항에 보면 문체부 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이 문체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에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